자, 거기 이제 하여튼 계속해서 오늘 좀 빠르면 17년, 16년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하면서 이제 그때 질문하신 것도 좀 할 테니까 일단 이 시간은 17년을 1시간 만에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좀 빨리 나가볼게요. 그래서 자 집중해서 좀 들으십시오. 자, 36번. 원시문학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거. 이건 문제, 정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원시문학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황조가는 계속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이거 틀리면 맞을 게 없어요. 황조가는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대 문학 쪽에서 이제 황조가라든가 뭐 이런 여러 작품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수렵민의 신앙 서사시 원시문학이겠죠? 수렵했잖아요. 원시시대라는 게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울산 반구대 이것도 반구대라는 바위에다 새겨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바위에다 새겨놓은 거 울산 반구대. 그 다음에 거인여신 설문대 이건 이제 제주도와 관련돼 있어요. 설문대할망. 여러분이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도를 여행을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뭐 삼성열 이런 데는 가요. 삼성열은 가는데 실제로 그 설문 대할망 그 공원이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를 꼭 한번 가보세요. 국문학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렌트를 해가지고 이게 국문학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방선문 계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비장전에 보면 방선문 계곡 있어요. 그런 데서 한번 가보시고 그래야지 공부하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설문 대할망 이것도 삼성에는 다 많이 가보셨죠? 네. 삼성에도 가보시고 이런 데를 가보셔야 돼요. 이 공원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주간 어쨌든 유리왕의 황조가는 이게 이제 그 원시 문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뒤쪽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유리왕의 황조가 이런 것들은 그런 삼국시대 뭐 이런 시대에서 쭉 여러 작품들이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그 다음에 고대 문학과 관련이 없는 거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고대 문학을 잘 몰라도 건국 서사시는 맞겠죠.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중심주의 이거 되게 많죠. 자기중심주의가 고대에서는 많다고 할 때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나는 소중하다. 그 다음에 영웅서사시 김영보 괴내기 땅 봄풀이 이 봄풀이라고 할 때 보는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풀어내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이라는 게 제주도의 한 지명입니다. 지명. 김영. 여러분 그 김영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미로공원 있는 거 아세요? 제주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전에 미로공원이 있어요. 그 TV에 나오고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어쨌든 괴내기 땅 봄풀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에 있고 통기체가는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가 생각해보세요. 고대 문학이 되겠어요? 고려 후기인데 고려 후기는 당연히 그렇죠. 중세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경기체가라는 것 자체가 고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중세를 몰라도 이 고대는 아닌다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넘기세요.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38번을 보니까 중세 전기문학 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예, 이게 이제 여기는 책이 참 친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중세 전기문학 제1기 삼국 남북국 시대 이렇게 가로 써놨잖아요. 네, 이게 아마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게 없을 거예요. 실제 가로가 실제 시험에 이게 왜냐면 가로 나온 거는 그냥 먹으라는 소리잖아 알아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알면 제가 5문제 맞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중세 전기문학 1기가 삼국 남북국 시대인데 요때가 당연히 광개토 대왕릉 비문이잖아요. 광개토 대왕이 그 써놓은 것들이 이제 요 시기에 있다고 그랬죠.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가 그런 광개토 대왕과 관련 있고 뭐 소각가사라든가 이 소학부는 이거 뭐 한참 뒤잖아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학부라는 게 작은 악부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악부라고 그랬죠. 소학부라는 것을 또 제가 전에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 소학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 시기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차에서 몇 번 설명드렸는데 그 목차 부분의 7.6 부분을 보시면 7.6을 보면 소각가사와 소학부라고 나와요. 7.6에 보세요. 7.6 찾으셨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목차가 그냥 머릿속에 쫙 영상에 돌아가야 돼요. 딱 보면
그래서 여기 7.6에 소각가사 소학부가 있는데 여기 왼쪽을 보세요. 7번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고려 후기라고 써져 있죠. 네. 써져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학부는 삼국사기 같은 경우가 뭐, 예, 아니잖아요. 이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어차피 삼국사기 누가 졌어요? 김부식이 졌잖아요. 김부식 하면 누구 생각나라고 그랬어요? 정지상. 맞죠? 동문수학 했다고 했잖아요. 정지상이 고려 때잖아요. 묘청이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이 막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 소각가서 같은 경우는 7.6에 나와 있잖아. 그 목차 봐봐요. 제가 목차가 왜 이제 중요한지 좀 감이 오세요? 이 목차를 보면 다 답이 나온다니까. 7.6에 소각가사 소학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다 중세 후기 문학 1기 뭐 이런 시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니까 이걸 뭐 정확히 여러분이 시기를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수학 시간에 예전에 동류항을 찾아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는 거잖아. 같은 것끼리. 동류항이란 말 안 들어봤어요? 하여튼 있어요. 비슷한 것끼리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계토대항 B하고 딱 보니까 이거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소각가사 삼국사기 소학부는 다 그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세 정기문학 1기 삼국 남북국 시대 문학현상과 거리가 먼 건데 여기 딱 보니까 김극기와 중림고에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 김극기도 그 목차에서 분명히 강조를 했는데 봐요. 자, 7번에 중세 후기 문학체 1기에 고려 후기 김극기의 노선과 7.2를 보니까 1.2에 김극기의 노선과 중림고의 문학이라고 있어요. 지금 목차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말씀드리는 거. 이건 김극기는 농민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대표님이 이게 뭐 다 자세히 막 이잡듯이 잡아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큰 틀을 이 문제 내시는 교수님은 크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막 세부적으로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쉽다니까요. 그래서 1번이요. 나머지 보세요. 한문학. 당연하죠. 신라 향가. 삼국 남북국 시대 향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치원 뭐 향학 자병우수는 몰라도 돼. 최치원이 신라 사람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이야. 1번이 답이 되겠죠. 쉽지 않나. 이 정도가 어려우면 할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0번에 중세 정기문학 제1기 삼국 남북국 시대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삼국 남북국 시대는 뭐예요? 여기 지금 뭐 영사악부라는 건 뭐냐면 역사를 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사악부란 말은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게 이제 중문학과를 가면 영사악부라는 걸 되게 많이 배워요. 근데 여러분이 뭐 중문과 다니시지 않으니까 악부라는 것은 한시에서 제일 오래된 형태의 한시다. 그건 알겠죠. 한무제 때 만들어진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인데 영사가 뭐냐? 역사를 읊는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뭐 영사학부에 뭐 중문과 다니면 그 작품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영사학부는 역사를 읊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뭐 삼국유사, 가전체 이렇게 나왔는데 가전체는 딱 보니까 고려시대잖아요. 삼국유사도 고려 때 이런이 짓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영사학부도 이것도 조선 후기에 영사학부는 조선시대 중에서도 후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시의 창작이죠. 왜? 삼국 남북국 시대는 한시가 강하지 않겠어요? 딱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하나 또 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 삼국 남북국 시대는 한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향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향가라는 것은 또 물론 이제 한문으로 돼 있지만 한자를 통해서 우리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한자 우리말이 없으니까 그런 노력도 했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41번 문제죠. 자, 41번 문제를 보면 자, 41번 문제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중세 전기문학 2기 고려 전기 문학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하여튼 고려 전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로 이게 나오는 거는 시험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 잘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자, 일단 보시죠. 문학 담당증을 이게 이제 고려 전기니까 문벌기적 나왔네. 맞죠? 문벌기적. 그 다음에 과거제 이것도 맞잖아요. 고려 전기에 과거제를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려 전기에. 그래서 여기 제가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잊어버리실 분 계시니까 그 목차 6번을 보세요. 중세 전기문학 2기를 보면 이게 고려 전기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 6.3을 보세요. 그러니까 목차를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막 이게 달아 없어질 정도로 봐야 돼. 과거제 실시 나왔잖아. 과거제 나와요?
6.3에 나오잖아요. 과거제. 나오고 문학 담당층 문벌 귀족도 나오잖아요. 이 시기가 이제 문벌 귀족이 등장하는 시기거든요. 여기 보면 고려 전기 귀족 문학이 나왔는데 요게 다 문벌 귀족들이에요. 자, 어쨌든 금오신화라는 것은 조선 전기잖아요. 김시습이잖아요. 소각가서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조선 시대라고. 기억나시죠? 소각가서 어디에서 7.6에 있었잖아요. 목자에. 목자 7.6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인 거예요. 3번, 4번. 3번,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이렇게 답이 두 개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답이 두 개인 게.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에도 아니 제가 하나만 써도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만 써도 맞죠. 답이 예, 중복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경우는 출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좀 후한 교수님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맞다고 하는 분도 있어. 아, 내가 잘못 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교수님의 재량이죠. 맞춘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또 이제 받은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식이면 어차피 이런 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이 여기서 나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 유형은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교수님들이. 하여튼 됐죠. 그러니까 복수답안이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복수답안이 내려고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를 내다 보면 그 이해가시죠. 하다 보면 이게 상황이 걸릴 때가 저도 막 문제 출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42번. 아니 재밌잖아 이렇게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게. 자 보세요. 중세 후기 문학 일기 고려 후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려 후기네. 딱 보니까 가사네. 왜냐면 가사는 고려 말에 등장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가사 정극이나 상춘곡이 최초의 가사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사의 등장이었네요. 그렇죠. 등장이죠. 등장. 그거는 사대부 가사였고 가사 등장은 자 가사가 왜 생겼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가사가 왜 생겼어? 그것까지 모르시는구나. 가사는 포교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포교. 그렇죠. 그러니까 포교, 불교를 포교하려고 세워진 게 가사거든요. 가사가 그 포교의 활동으로 하여튼 세워졌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책에도 이제 뭐 가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포교 활동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지금 알았어요. 상국 남북 예. 이거 고려 때 예, 맞아. 자,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사설시조 이런 건 다 그 뭡니까 이 조선 후기잖아요, 맞죠? 사설시조. 위양문학이 중인문학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위양문학하면 중인문학이라고. 이거 당연히 후기겠지. 수의전 같은 경우는 삼국 남북국 시대 뭐 맞잖아요. 박인양. 자, 저기 보니까 고려 후기 민족사 인식과 관련되는 작품이 아닌 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세후기문학 일기니까 고려 후기를 말하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고려 전기잖아요. 김부식이 맞죠. 여기 보면 동명왕편, 해동 고승전, 제왕운기 이런 것들이 다 민족사를 재인식. 동명왕편은 주몽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해동은 바다 동쪽이니까 우리나라를 가리켜요. 맞죠? 여러분 용비어천가 제일 앞에 시작할 때 뭐가 되죠?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용비어천가의 제일 앞부분에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다 동쪽에. 맞죠? 누가 보셨나요? 네. 눈이 안 늘어났어요. 예. 해동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저희 앞으로 세요. 아니 저거 다리가. 예. 아니 좀 괜찮으시셨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요. 여기 앉으시면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가야 돼. 아 왜요? 좀 계시다 가시지. 오늘 거기 코로나 들어서 오늘 내가 콜레스테롤